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하고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30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네요. 8월 1일부터 다들 휴가를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에 8월 첫째 주가 가장 많은 휴가 기간으로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휴가지에서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휴가지에 가실 때 운전을 길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길게 하다 보면 졸음운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운전하다 보면 사고의 경험도 있고요. 또 가끔 방송을 보면 대형 사고가 졸음운전 때문에 생겼다라는 내용들도 꽤 경험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졸음쉼터라고 졸리면 쉬고 가세요 하는 편말도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졸음운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졸음운전을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죠. 하나가 아니라요.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수면장애, 수면 부족, 수면의 질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수면의 비밀, 졸음운전을 부르는 수면장애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주실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셨네요. 강릉 아산병원, 서울 아산도 있지만 강릉에도 아주 큰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신경과의 임수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방송이라서 긴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철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강릉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임수환입니다. 신원철 교수님께서 미국 학회에서도 뵙고 그래서 날마다 챙겨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뻤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오가 아주 대단하시죠? 오늘 좋은 방송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수환 교수님은 세브란스를 졸업하시고 또 다른 대학병원에 있다가 3년 전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셔서요. 거기에서 이제 수면 검사실 또 곧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면 강릉 지역에 수면 검사실에 아마 최초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또 수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임상적인 경험을 갖고 계셔서 강릉 지역의 수면 환자들한테 큰 빛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면연구학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잘 들으시다가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강릉 지역 또는 강원도 지역의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강릉 아산병원 임수환 교수님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이제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졸음운전을 일으키는 수면장애를 한 4가지로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 좀 나눴고요. 네. 그래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임수환 교수님. 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꽤 많은데 원인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학술적인 건 아니고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나온 지금 데이터인데 사망사고만 집계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지금 여기 졸음이죠.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졸음 관련한 테이블이 가장 많고 그게 지금 사실은 과속이나 무단 보행, 역주행 이런 거는 정말 되게 비극적이긴 하지만 졸음은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제일 많다는 거 이렇게 역설적으로 저거를 또 저희가 잘 치료를 하면 사망자 수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데이터적 근거가 되고 사망대 시간 현황을 보면은 밤에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할 때 시야가 좁기도 하지만 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 시간과 사망의 원인을 보면 전체적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히 이제 사망사고의 경우에 졸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거를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졸음이 제일 많고 주로 잠을 자는 새벽 시간과 자정 시간 이후에 교통사고율이 많아서 아마 수면 부족 또 졸림 때문에 사고가 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휴 끔찍한 사고네요. 이게 사실은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고를 조금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때 이제 그 서울 그 톨게이트 근처에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광역버스가 있는데 이 광역버스 운전 기사가 특별하게 이제 그 버스에 그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해서 8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꽤 이거 가지고 졸음운전 이슈가 컸고 실제로 수면 학회에서 이거 가지고 그 수면 관련 연구 종설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졸음운전 예방법을 알게 됐지만 현재 그 도로교통법 시행 영상으로 그 상업용 운전자,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에 4시간 연속적으로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반향이 컸던 사고여서 제 슬라이드로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는 장거리 운전자나 버스 운전자나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 질환에 대한 그 선별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졸음운전의 원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수면 장애가 예. 있는 거죠. 뭐 간략하게 짧게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그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는 이제 4번째 주제 수면 장애 및 질환에 대한 건데 이게 수면 부족, 즉 특별한 병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졸음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도 없고 교대 근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이제 당직하고 나서 운전할 때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느꼈던 상황이고요. 일줄기 리듬 장애 같은 경우에선 사실 그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내용으로 2016년도 노벨 의학상을 타셨던 선생님들이 이 서카디안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출판 업계에서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저녁형 인간에서 저녁 늦게 자고 일어났다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할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그 잠을 불면증으로 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자정 이후에 새벽 1시나 2시에 먹었다가 아침에 이렇게 약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수면 장애가 없더라도 졸음운전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다 발표 끝나고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 있는데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요. 수면 관련된 내용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수면 장애 중에 첫 번째가 수면 부족입니다. 이건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좀 크게 보여주실까요? 이 현대생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면에 방해받는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구가 만들기 200년 전에, 에디슨이 만들기 전에는 사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서로 떨어져 살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잠을 방해하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접어들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인류들은 계속 수면 시간이 부족해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투표한 자료를 보면 그게 8시간 이내로 줄게 되고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는 7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많은 불빛이 있어요. 밤에 불을 꺼도 불빛이 많이 들어오고 층간 소음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많이 보는 블루라이트, 핸드폰에 나오는 빛인데 이 푸른 빛이 특히 블루라이트가 뇌를 계속 깨웁니다. 이게 3분만 쬐도요, 잠자는 시계가 30분이 뒤로 밀린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죠. 또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전자파, 또 각성을 일으키는 카페인, 술, 흡연, 복용약물,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대 근무, 다양한 신체 질병들이 그것 때문에 중간에 깹니다. 또 그것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깨기도 하고요. 정신질환, 경쟁도 많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고, 정치적인 이슈도 많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해요.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핸드폰 안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에어컨을 보시면 에어컨에 조그만 숫자가 나오는 액정도 있죠. 선풍기에도 나오는 액정에 파란 불빛이 나옵니다. 냉장고도 나옵니다. 이런 불빛들이 작은 양이지만 쌓이면 우리 뇌를 계속 깨우게 됩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잔다 하더라도 빛이 내 눈에 전달되면 뇌를 깨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안 본다고 하지만 핸드폰을 안 보고 한 2시간이 지나야지 뇌가 식기 시작합니다. 나는 10분 전 핸드폰 끄고 잔다. 피곤해서 자지만 그거는 피곤해서 자는 거죠. 일주기 리듬, 잠자는 시계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겁니다. 일주기 리듬, 잠자는 시계가 켜진 상태에서 자는 잠은 뭐죠? 낮잠입니다. 여러분들 밤 12시에 자는 잠이 낮잠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또 못 자서 깨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낮잠 자는 잠은 우리가 7, 8시간을 연속적으로 자야지 깊은 잠, 꿈꾸는 잠이 반복되면서 뇌와 육체가 회복이 되는데, 낮잠을 자니까 그 일부분만 해결되다 보니 충분한 수면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이런 모습이죠.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중에서 서너 가지 이상의 수면에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니, 내가 잠자는 시간을 7시간, 8시간 유지해도 질이 나쁜 잠을 밖에 잘 수가 없고, 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녁 늦게 스마트폰 보고 아침에 6시, 7시에 출근하고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잠이 부족하죠. 근데 출근해서 안 졸린 이유가 뭘까요? 운전하려고 할 때 안 졸리니까 운전대는 잡으셨겠지만 막상 잡고 나면 졸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몸을 긴장시켜서 잠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가 됩니다. 올해 4월 6일 날 미국, 영국 BBC에서 뉴스하고요, 인터넷 뉴스, 인터넷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잠에 대해서 싸우고 있느냐라는 이런 큰 뉴스가 나왔고, 우리나라의 27개인가 30개의 신문사에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방송을 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나라다. 한국인의 10만 명이 수면제에 중독해서 산다.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한국 사람의 특징,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빚,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수면을 부족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는데 더 잘 자려고 수면제를 먹고 있고, 또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수면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면 시장은 3조 400억 원의 시장을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3조 원의 시장입니다. 어떤 상품이 3조 원의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기능식품, 수면의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조 원 시장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을 먹는 거죠. 그거는 수면 건강기능식품은 잠을 잘 자게 하는 도와주는 게 맞는데, 잘 자는 사람이 더 잘 자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병이 있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이 암 환자가 치료제가 아니듯이요. 건강한 사람이 다른 질병 안 걸리도록 먹고 드시는 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요. 2014년, 16년에 보면 대한민국은 꼴찌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에 OECD 자료를 보면 밑에 축이 경제력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GDP가니까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자는 거예요. 한국은 6시간이 채 안 됩니다. 6시간 반이 채 안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빨간 게 7시간이 안 되는 6시간 반 자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적게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고 전 세계를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의 수면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전보다 더 못 자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만, 수면 부족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차를 참을 수 없고, 그리고 급한 대로 처리하고 커피의 소모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핸드폰에 대한 인터넷 사용률이 전 세계 유례 없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보충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요. 수면의 빛은 지구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려면 몇 시에 주무셔야 되겠어요? 12시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인 11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끄시고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컴퓨터를 보지 않으시고요. 편하게 몸과 마음을 긴장하는 훈련, 이걸 저희가 취침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면 루틴을 1시간 전부터 뇌와 몸에 잠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족한 수면 시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낮잠 잔다고 밤에 못 잔 잠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은 연속돼서 7시간을 자야지, 8시간을 자야지 이 잠의 단계별로 우리 몸에 혜택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채워집니다. 밥을 내가 배가 부를 정도로 아무 때나 막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죠. 위장도 문제가 생기듯이요. 수면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잘 자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낮에 활동하면서 또 몸을 쓰면서 생기는 손상 또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수면 동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한두 시간에 자서가 아니라 7, 8시간 잤을 때 그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잠을 아끼는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1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여름의 일의 능률은 30%에서 50%가 늘어난다는 결과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투자하셔서 잠에 자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게 자고 커피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게 되는데 커피는 몇 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니 운전하다가 자꾸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